KBO 리그의 비시즌은 언제나 FA 시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채워진다. 그 중심에 바로 제2의 신민재를 찾기 위한 2차 드래프트가 있다. 신민재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스포츠 미담을 넘어 선수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희망을, 그리고 기회를 주지 못했던 원소속팀에게는 인재관리 실패라는 뼈아픈 교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두산 베어스에서 1군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가 LG 트윈스에서 만개하여 핵심 이루수로 자리 잡은 과정은 2차 드래프트 시스템이 단순한 인력 재분배가 아닌 숨겨진 가치 발굴의 장임을 명확히 했다. 2025년 드래프트가 다가올수록 10개 구단 스카우트 팀은 신민재와 같은 로또를 발굴하기 위해 퓨처스 리그 기록, 스프링 캠프 평가, 심지어 선수의 심리적 안정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드래프트는 선수들의 잠재력과 구단의 시스템 깊이를 냉정하게 시험하는 평가대로 기능한다. 더욱이 신민재의 성공은 현재 1.5군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드래프트 대상 선수들의 훈련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이는 기회가 부족했던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던지는 절박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이번 2025년 드래프트의 가장 큰 변수는 KBO가 새롭게 도입한 75일 룰이다. 지명된 선수가 다음 시즌 최소 75일 동안 1군 엔트리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 조건은 구단의 드래프트 전략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규제이다. 과거처럼 일단 뽑아놓고 2군에서 키우자는 아니란 접근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 만약 75일을 채우지 못하면 구단은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팀들은 당장 내년에 1군에서 쓸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스카우트의 초점은 급격히 즉시 전력감으로 이동했다. 20대 초반에 미완성된 유망주는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지명 순위에서 밀려나고, 대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이미 프로 경험이 풍부한 1.5군 선수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들은 이미 충분한 기술을 숙련했고 1군 무대의 압박감에 익숙하며 새로운 팀에서 필요한 구멍을 즉각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준비된 자원이다. 이들의 가치는 지명 라운드별 보상금 1라운드 3억, 2라운드 2억, 3라운드 1억 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억 원을 주고 뽑는 1라운드 선수가 즉시 1군 주전급 활약을 해준다면 이는 FA 시장에서 100억 원 이상을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기 때문이다. 75일 룰은 드래프트의 본질을 인재 개발에서 단기 전력 확보로 완전히 전환시켰으며, 특히 하위권 팀들에게는 1라운드 지명권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했다. LG 트윈스는 이번 드래프트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 LG는 KBO 최강의 뎁스를 자랑하며 이는 LG 2군에 갇혀 있으면 다른 팀 1군 주전이라는 속설을 낳을 정도이다. LG의 압도적인 육성 시스템과 스카우트 성공은 팀의 견고함을 뒷받침하지만 역설적으로 35인의 보호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의 꿈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민재 외에도 LG를 떠나 타 팀에서 핵심 선수로 성장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투수 오석주, 포수 김기현뿐만 아니라 특정 야수 포지션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숨겨진 자원들 역시 이적 후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LG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에 이르는 핵심 유출을 감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군 진입 문턱에서 좌절을 맛본 20대 후반의 내야수 외야수 자원,
그리고 확실한 보직 없이 1-2% 소모되던 젊은 불펜 투수들이 다른 팀의 즉시 전력감 1순위 타깃이 된다. LG의 풍요로움이 다른 구단의 성장을 위한 비료로 기능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LG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아닌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한다. 2차 드래프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샐러리 덤핑 전략의 첨예 한 장으로 활용된다. 이는 연봉은 높지만 기대 대비 기여도가 낮은 베테랑 선수들을 보호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그에게 연봉 지출을 단번에 줄이는 냉혹한 계산법이다. 영입하는 팀은 이 선수를 단돈 1억 원의 보상금만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는 FA 시장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해야 할 포지션을 매우 저렴하게 채울 수 있는 가성비 전략의 극치이다. 현재 FA 시장에서 대여급으로 거론되던 안채홍, 양석환, 노진혁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보호 명단 제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재정 효율화 논리가 깔려있다. 이들이 명단에서 풀린다면 한화, 키움, 롯데 등 샐러리 캡에 여유가 있는 구단들은 이들을 영입하여 당장의 전력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력 보강이라는 점에서 경영진의 묘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2차 드래프트의 움직임은 FA 시장에 치명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온다. 많은 구단들이 드래프트 결과를 투시하며 필요한 포지션이 채워지는지 확인한 후에야 FA 협상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마치 빙하기처럼 얼어붙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너 내야수나 지명타자 등 드래프트를 통해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포지션의 FA 선수들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차 드래프트는 선수들의 몸값과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며 KBO 리그의 재정 전략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된 것이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높은 희소 가치를 인정받을 포지션은 이론의 여지 없이 포수다. 포수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 투수 리드, 작전 수행, 도루 저지 능력 등 고도의 복합적인 기술과 지능이 요구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인재풀 자체가 극도로 좁다. KBO 구단들은 언제나 안정적인 주전 포수와 믿을 만한 백업 포수 확보에 목말라 있다. 만약 1.5군 포수나 백업 포수가 풀린다면 해당 선수는 1라운드 지명권, 즉 3억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포수 한 명을 얻기 위해 FA 시장에서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드래프트를 통해 저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와 더불어 좌완 투수와 언더핸드 투수 역시 희소성의 법칙을 통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좌완 투수는 특히 좌타자 전문 불펜 자원으로서 절대적인 전술적 가치를 지닌다. 현대 야구에서 좌타자를 효과적으로 막는 능력은 승부처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며 좌완 스페셜리스트는 단순한 투수를 넘어 매치업의 지배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독특한 투구 폼을 가진 언더핸드 투수는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카운터 펀치로서 즉효성을 발휘한다. 이들은 구속이나 구위라는 정량적 지표 외에도 변칙성이라는 정성적 가치만으로도 전력으로 인정받는 특수 자원들이다. 각 구단은 이 세 가지 희귀 포지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드래프트 당일 선점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계산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2차 드래프트는 선수들에게 경쟁이 아닌 기회라는 희망을 선사하며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의 선수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 번째 유형은 숨겨진 보석형이다. 이들은 20대 후반, 즉 야구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전성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있는 선수들로 소속팀의 막강한 대역수로 인해 1군에서 단 한 번의 꾸준한 기회도 얻지 못한 만년 2군들이다. 이들의 잠재력은 퓨처스 리그 기록과 훈련 태도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나
1군 무대의 압박감과 기회 부족이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은 이들에게 75일 룰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한다. 신민재가 이 유형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며 이들의 절박함은 새로운 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재기 노리는 베테랑형이다. 이들은 30대 초반의 선수들로 이미 1군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거나 주전급으로 활약했지만 최근 부상, 슬럼프 혹은 젊은 선수들에게 밀려 입지를 잃은 경우이다. 이들에게 2차 드래프트는 선수 생활 연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뿐만 아니라 스타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발판이다. 그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코칭 스태프와 환경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되찾아줄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선수들은 2025년 드래프트를 통해 KBO 리그의 지형들을 바꿀 태풍의 핵이 될 것이다. 10개 구단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하이리스크 로우 코스트 전략의 시험대에 서 있으며 이들의 선택이 내년 시즌 KBO 리그의 희비상곡선을 결정지을 것이다.